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21시간 동안 밤새워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레드라인만 확인하고 등을 돌린 건데요. 협상장이었던 파키스탄에서 미측 대표단은 전원 철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가 9% 넘게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사실 이번 회담은 개전 42일 만에 열린 첫 공식 대화라 기대가 컸거든요. 중재국인 파키스탄까지 나서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쉽게 말해 한쪽은 너네 무기 다 버려 라고 하고 다른 쪽은 먼저 때린 사과부터 해 라며 평행선을 달린 셈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란이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넘기고 이란이 막아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다시 열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란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해협을 열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에 해외에 묶여있는 이란 돈을 풀어서 전쟁 배상금으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협상이 깨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역봉쇄 전략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전 세계를 위협하니까 미국은 아예 이란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배를 미 해군이 막아버리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너네가 길목을 지키고 통행료를 받아? 그럼 우린 아예 그 가게 입구 자체를 봉쇄할게 라는 논리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이란의 숨통인 돈줄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전쟁 중에도 매일 기름을 팔아서 전쟁 비용을 충당해왔고 통행료까지 뜯어내고 있었죠. 트럼프는 바로 이 검은 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해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는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미국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으니까요. 사실 과거 정부들은 유가 오를까봐 이런 극약 처방은 꿈도 못 꿨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은 감수하겠다며 도박을 던진 겁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세계 경제를 판돈으로 건 셈이죠. 전문가들은 이걸 지렛대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의 경제를 아예 무너뜨릴 정도로 압박해서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란이 무릎을 꿇고 나오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론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데는 나름의 승전서사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서 강대국에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바다를 우리가 통제한다는 애국심 마케팅을 하는 거죠. 테헤란 광장에는 미국 전투기가 그물에 걸린 거대 벽화까지 걸렸다고 하니 내부 결속용으로는 최고인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이란은 지금 창보다는 방패를 휘두르고 있는 건데요. 군사력으로는 미국에 안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경제의 급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레드라인이라는 말 자주 보셨죠? 이건 여기 넘으면 진짜 전쟁이다 라는 최후의 저지선을 뜻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확인된 건 미국과 이란 모두 이 선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네가 먼저 발을 빼야 내가 뺀다며 팽팽하게 기싸움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실 이란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자해공갈이나 다름없거든요. 자기들도 기름을 팔아야 먹고 사는데 길을 막으면 손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전면전 상황에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폭격당하고 제재받는 마당에 나만 죽을 수 없다 하며 판을 키우는 게 오히려 이란에게는 유리한 전략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전쟁이 너무 쉬워진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면 인류의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어 미국 이란까지 이제 전쟁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변화냐면요. 국제법이나 규범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선제 공격을 하고 민간인 피해를 위협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석유를 전리품 취급하는 걸 보세요. 이건 정글의 법칙이 다시 지배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 간의 충돌이 194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해요. 전 세계 군사비는 10년 연속 늘어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제는 협상이나 제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때리고 보는 게 효율적이라고 믿는 지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을까요? 학자들은 이걸 망각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세대가 사라지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흐려졌다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하던 가장 강력한 장치는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공포였는데 그게 사라지니 문턱이 낮아진 거죠.
특히 이번 미국-이란 전쟁은 강대국의 선제 공격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했을 땐 전 세계가 규탄했지만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선 다들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규범을 지켜라 하고 호령하던 주체가 스스로 규범을 깨버리니 이제 누가 누구를 말릴 수 있겠느냐 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란도 더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미국도 법 안 지키는데 우리가 왜 지켜야 해? 라며 국제해양법상 받을 수 없는 통행료까지 당당히 요구하는 식이죠. 이렇게 국제 질서가 하나둘씩 무너지면 결국 힘센 놈이 장땡인 시대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은 그 혼란의 중심지가 된 거고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같은 주변국들은 이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려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된 틈을 타서 눈엣 가시였던 헤즈볼라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려 하거든요. 어차피 판 깨진 거 이참에 끝장을 보자 하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의 불길은 미동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지금의 호르무즈 사태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자유로운 항해의 시대가 끝을 고하고 있다는 신호탄일지 모릅니다. 길목을 쥔 나라가 마음대로 통행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 되는 세상,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게 씁쓸한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증탄에 묶여있는 우리 배만 26척이나 됩니다. 배들이 제때 못 들어오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고 수출길도 막히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해상분류 마비는 경제의 동맥경화나 다름없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고대 언어로 빛과 지혜를 뜻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곳은 어둠과 탐욕의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역봉쇄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전 세계 경제를 삼켜버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위험한 줄타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